개인적으로 클린스만의 전술 부재만큼이나 정말 화가 났던 부분은 선수 발탁과 선수 기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베테랑이자 팀 내 최고참, K리그 최고의 풀백 중 한 명인 김진수 선수의 인터뷰를 들으며 더욱더 화가 났는데요. 대회 기간 내내 양쪽 풀백들을 갈아 넣는 전술을 쓰면서 왜 김진수 선수는 안 내보내고 나오던 선수들만 갈아 넣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대회 기간 내내 그가 부상해서 아직 회복이 덜 되어서 그런가 보구나 하며 안타까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진수 선수는 이번 경기 이후 인터뷰에서 말레이시아전 이후 단 한 번도 아팠던 적이 없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는데요. 전혀 아프지 않았던 선수에 대해 모두가 부상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를 단 한 번도 기용하지 않은 것은 참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었던 것입니다. 조규성 선수를 기용할 것이라면 그를 제일 잘 알고 알맞은 크로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왼발 풀백인 김진수 선수, 카타르 월드컵 가나전에서 극적인 크로스로 조규성 선수의 골을 만들어낸 선수를 기용하지 않은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이었기에 화가 난 것인데요. 심지어 더 화가 나는 부분은 클린스만이 활짝 웃고 있는 동안 그는 경기 종료 후 벤치에 앉아 펑펑 울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참으로서 중요한 대회마다 늘 몸이 좋지 않았던 기억이 있었던 그에게 이 패배를 지켜보는 것은 그 누구에게보다 가슴 아픈 상황이 아니었을까 하는데요. 최고참 선수들의 역할이 이런 단기 토너먼트 대회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오늘 처참히 무너진 우리의 중원 미드필더들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베테랑의 존재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경험과 노련미의 차이인 것이기에 더 아쉬웠는데요. 그런 부분은 오늘 AP통신이 극찬한 바 있는 조현우 선수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김승규 선수의 갑작스런 부상에도 베테랑 조현우 선수는 5대0 대패도 가능했을 법한 최악의 참사를 엄청난 선방으로 막아냈고 볼을 얼굴로 막아내는 투혼을 보여주었는데요. 요르단전에 대해서는 물론 선수에 대한 비난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그런 비난을 받을 만한 실수를 했던 선수들도 있었지만, 애초에 감당 못할 선수를 그 자리에 발탁하고 이미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끝까지 고집하여 선수를 벼랑 끝으로 몬 코칭 스태프들을 더 비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기 패배의 주원인으로 지목할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김민재 선수의 공백이 생각보다 컸던 부분도 있었죠. 독일 매체 스포츠 차우는 바이에른 뮌헨의 김민재의 부재가 컸다면서 빠른 진행의 경기에서 그가 없으면 기회도 없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고 전하였는데요. 김민재 선수 없이 월드컵에서도 잘 해냈던 우리고 상대팀에서도 주축 선수들이 빠졌기에 이는 변명의 여지가 될 수는 없는 부분이었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김민재 선수의 공백이 뼈아팠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비단 수비뿐만이 아니라 애초에 빌드업 자체가 힘들어지는 상황을 보면서 더욱 그랬는데요. 그렇지만 김민재 선수의 소속 클럽인 바이에른 뮌헨 입장에서는 김민재 선수가 매우 절실한 상황이기에 크게 반기고 있는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아쉽지만 이젠 패배의 아픔을 이겨내고 소속팀에서 최고의 모습을 선사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황희찬 선수의 소속 클럽인 울버햄튼도 발빠르게 황희찬 선수의 팀 복귀를 전하고 있는데요. 게리 오닐 감독이 이번 주말 브렌트포드와의 경기에서 황희찬을 선발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황희찬 선수는 오늘 후반 근육 부상이 있어 중간에 교체되어 나간 것이 너무 아쉬웠음을 인터뷰에서 전하기도 했는데요. 다른 선수들 비난할 거라면 대신 자신을 비난해달라고 하는, 정말 어쩜 이렇게 좋은 인성을 가진 선수들이 있나 싶을 정도인데, 그 중에서도 이강인 선수의 인터뷰가 가장 인상 깊었는데요. 이번 대회 최고의 찬스메이커였지만 그조차도 이번 경기에서는 아쉬움을 삼켜야 했죠. 그리고 그가 최고의 찬스메이킹을 한 순간들보다 더 훌륭했던 것은 매 경기마다 나와 최선을 다해 뛰는 그의 모습이었는데요. 연장전 117분에 혼자서 미친 듯이 압박했던 장면은 레전드 박지성과도 같이 느껴질 정도로 소름이었죠. 그래서인지 이강인 선수가 이번 대회에서 엄청난 출장 시간으로 혹사를 한 것을 우려하는 이야기가 파리에서도 나오고 있는데요. 컬처 PSG는 이강인이 아시안컵 탈락으로 팀으로 복귀하게 되었지만 이전 두 라운드에서 사우디아라비아와 호주를 상대로 2번의 연장전을 포함해 6경기를 치렀으며 이제 파리 생제르맹으로 돌아올 것이지만 엄청난 출장 시간을 감안할 때 필연적으로 휴식이 필요할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또한 이강인은 한국의 6경기에서 모두 선발로 출전하였고 약 3주 동안 무려 600분의 경기를 치른 셈이며, 이런 혹사로 인하여 파리 생제르맹이 이번 주말 경기에서는 그를 쉬게 할 가능성이 높지만 다음 주에 있을 레알 소시에다드와의 챔피언스리그 경기에는 출전할 수 있을 전망이라 이야기한 기사인데요.
대부분의 파리 매체들은 이강인 선수가 이렇게 빨리 돌아오게 될 줄은 정말 몰랐지만 이제 이강인의 복귀가 파리 생제르맹에게는 좋은 소식임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강인 선수와 우리 다른 선수들도 모두 자신을 불태웠지만 정말 이번 대회에서 모든 것을 다 바친 선수를 딱 한 명 꼽자면 단연 손흥민 선수였습니다. 실제로 손흥민 선수의 상실감은 그의 인터뷰에서도 느껴졌는데요. 정말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는 이야기와 함께 대표팀에서의 자신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까지 할 정도로 어쩌면 자신의 선수 경력에서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손흥민 선수의 아시안컵이 끝나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이런 안타까움은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먼저 큰 위로를 전하는 것은 토트넘 매체들과 팬들이었는데요. 스퍼스웹은 손흥민이 아시안컵 탈락으로 토트넘으로 복귀할 예정이라면서 손흥민이 또 한 번 영광의 기회를 놓쳤지만 주말에 선수단으로 복귀하는 것은 팀에게는 좋은 소식이라 전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토트넘 팬들이 손흥민과 한국의 조기 탈락을 바라고 있었지만 한국이 4강에 진출하자 손흥민이 트로피를 들어올리길 바라는 마음이 더 많아졌었는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되지 못했고 손흥민은 팀이 요르단에게 패배하는 실망스러운 모습을 본 후 런던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인데요. 그러면서 기사는 이것은 손흥민에게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면서 손흥민이 이 패배로 너무 많이 힘들지 않기를 바라며 대신 이런 감정은 시즌 후반기에 접어드는 토트넘에서 더 성공을 추구하도록 자극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전하고 있었습니다. 토트넘 팬들 또한 커뮤니티에서 이런 반응들을 보이고 있었는데요. 훌륭해. 쏘는 심지어 울지도 않고 화가 나 있어. 잘했어. 그는 경기 후 인터뷰 도중에 10초간 침묵했어. 난 그게 완전히 피로로 뒤덮인 황폐함과 좌절이라고 생각해. 이제 집으로 돌아와 쉬어 소니. 포스테코글루의 따뜻한 포옹을 받고 낮잠을 잔 뒤 다시 시작해. 손흥민은 프리미어리그 상대팀들에게 이 분노를 터뜨릴 거야. 소니는 대표팀 전술을 보면서 콘테보를 회상했을 거야. 클린스만이 경기 후에 웃는 모습이 너무 짜증나서 그의 잘난 척하는 얼굴에서 그 미소를 지워버리고 싶다. 그 웃음을 참을 수 없어. 이번이 아마도 소니의 마지막 아시안컵일 것이고 난 그가 우승하길 진심으로 바랐다. 클린스만은 광대야. 소니 너무 불쌍해. 이번이 그의 마지막 아시안컵이 될지도 모르지. 한 번 더 출전할 수도 있어. 아시안컵은 4년마다 열려. 소는 다음 대회에 35세가 된다. 한국의 이강인 같은 젊은 선수들이 잘 성장하면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때쯤이면 손흥민이 그들의 메인이 될지는 확신할 수 없지만 희망은 있어. 난 그가 국가대표에서 은퇴해 후배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고 주장직도 김민재에게 넘길 것 같다. 클린스만은 정말 쓰레기야. 적어도 소니는 돌아왔고 클린스만은 사라졌어. 소니와 황은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 불쌍한 소니. 정말 한국이 끝까지 갈 수 있기를 원했어. 손에게는 정말 실망스러운 일이야. 정말로 그가 이기길 응원했어. 난 손흥민이 우승하고 나중에 토트넘에 복귀하는 것보다 지금이 더 좋지 않다고 생각해. 그는 경기 후에 완전히 망가진 상태였고 포스테코글루가 자신감과 정신력을 잡아주기를 바랄 뿐이야. 소니는 터프한 남자야. 그는 분명히 실망하겠지만 필요할 때 다시 집중하는 법을 알아. 감정은 제쳐두고 그가 이번 주말에 쉬기를 바란다. 클린스만은 그를 바닥으로 몰아넣었고 그는 휴식이 필요해. 그를 쉬게 하고 17일에 울버햄튼전을 준비하게 해줘야 해. 내 생각엔 그가 브라이튼전에는 벤치에 있을 것 같다. 임팩트 있는 서브로서도 나쁘지 않아. 브라이튼의 폼은 매우 변덕스러워서 이 경기에서 소니가 필요하지 않기를 바란다. 아마 황희찬과의 울버햄튼 경기에 돌아올 것 같다. 소니가 확실히 많은 승리를 거둘 수도 있었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 힘내. 그가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다시 건강해져서 남은 시즌을 멋지게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리고 이런 손흥민의 모습을 본 일본 축구 팬들조차 손흥민 선수에 대한 위로에 동참하였습니다. 손흥민은 토너먼트에서 왼쪽 허벅지에 테이핑을 감아 모든 경기에 풀 출전하고 있었다. 오늘의 경기는 엉망이었다. 한국 선수 중에서 유일하게 존경하고 있는 선수이지만 그도 31세, 나이를 이길 수는 없었다. 김민재도 출장 정지인 가운데 한 명의 슈퍼맨으로는 이길 수 없었다. 수고 많았다. 프리미어리그에서 도미아스, 엔도, 미토마와 경쟁하여 일본 대표 선수들을 더 강하게 만들어줘. 상상해보길 바란다. 팀을 지탱하는 한 명의 월드클래스. 일본으로 말하자면 토미아스급이 혼자 헌신했음에도 0대2로 진 경기 이후에 인터뷰에서 몇 번이나 사죄하는 모습을 이해하기 어려운 감정이 들 것이다. 상사가 자신의 실수를 대신 사과해주는 것 같은 그런 슬픈 마음이 전해질 것이다. 역시 손과 같은 이런 태도, 대응이 필요하다. 팬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이런 식으로 확실히 사과하자 팬들은 정말 열심히 했다고 앞으로도 응원하겠다고 기분 좋게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 특히 감독이나 협회는 팬들의 기분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인지
최선을 다해 뛰었음에도 모든 것이 자신의 책임이라고 하는 우리 선수들, 정작 정말 사과하고 책임져야 할 클린스만 감독과 협회는 절대 고개를 숙이지 않을 것은 일본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진짜 끔찍한 것은 지금 이 기회가 아니라면 우리는 클린스만과 그를 지지하는 협회장과 협회 임원진, 그들을 믿고 북중미 월드컵까지 가야 하고 우리는 그 처절한 모습을 또다시 봐야 한다는 것이죠. 바이스톰이 뭐라고 이런 애통함이 협회의 높으신 분들과 클린스만에게 전해지겠습니까마는 앞서 올린 커뮤니티 글에도 많은 분들이 협회를 지적하셨는데요. 우리 대표팀을 응원하는 사람으로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지나갈 수는 없었으며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기에 우리의 목소리는 더 커야 할 것입니다. 이제 손흥민 선수를 비롯한 우리 선수들은 각자의 소속팀으로 복귀하게 되고 각자의 자리에서 또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요. 아무쪼록 우리 선수들이 이런 상실감과 패배의 고통을 빨리 이겨내고 회복하기를 응원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선수들 이번 아시안컵도 덕분에 정말 많이 웃고 울고 행복했습니다. 정말 고마웠고 수고하셨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